지금 현재 어떤 단계냐면 조사 개시 통보만 해놓고 조사 개시 통보 조사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사건 조사까지 갔다고 봐요. 개인 들어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단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건 조사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진실 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사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4명, 여당 4명에서 위원장 가서 9명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 단계를 안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일정 처리 기간 없음. 일정 처리 기간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정문을 준다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못해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말도 못한다 그런다. 예? 그래갖고 지금 있는 단계인데 일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 결정문을 중간중간에 냈는가, 마지막 끝날 때 다 내줬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 결정을 해서 이제 조사 개시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예, 결정문 하나도 안 나왔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단계 이전에 9명의 위원들이 이 조사 보고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예. 이건 기각이다. 이건 뭐 진실규명이다. 예. 그 결정을 안 해줬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뭔가. 만약에 기각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 이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 1기에는 내가 같은 건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냐 이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그 마이크 좀 이쪽으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인사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십시오. 일기 진실화의 시행령 때는 30일, 90일, 160일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2기 시행령 보면은 물론 30일, 60일, 90일 정해져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시행령을 안 지킬 수도 있다. 책임 면피를 해버렸어요. 2기 시행령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행령이 엉망으로 된지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기는 자기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족들이 들고 일어서야 돼요. 얼른 말해서 계속 아까 지연이라는 말 나오죠. 계속 지연을 시켜버려요. 여러분들 아까 소위원회라는 것이 뭐냐면 제1소위원회가 있고 제2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민간인 학살 제일 많죠. 2소위원회는 인권 침해, 저 말해서 형제 복지원 성감하고 3.15 부정사건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상임위원 이정승 씨가 소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죠. 근데 이기 위원장은 김광동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소위 뉴라이트 출신 학자예요. 이 친구가 소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조사관이 조사 결정문을 작성해서 자기 팀에서 결제를 맡아가지고 국장 결제를 맞춰가지고 소위원을 올려요. 그럼 소위원에서 아까 집에 총 5명이거든요. 위원장 1명, 위원 4명.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갖고 있다 계속 호를 시켜버려요. 밖으로 시키고. 이래서 지금 지연이 된 거예요, 이게. 유족이 이제 대비책이 그래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화위원회를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아까 3+1년이라고 했죠. 우리 김 박사님이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시행령의 법안과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을 뿐 새로운 위원장이 정권이 교체가 된다거나 새로운 위원장이 나와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하고 중단시켜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비책이 무엇이냐? 지금 이 얘기가 아까 7월달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선이 있어요. 하나는 2011년 3월부터 진실하여 출범은 12월달에 했지만 상임위원 보충을 3월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막 사표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7월 달에 이제 9명의 상임위원이 딱 구성이 됐었어요. 7월 달부터 1년을 정무식 위원장 말이에요. 7월 달부터 1년 들어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받은 상임위원들이 그걸 용인할까요? 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집에 김무현 박사님의 보충 설명할게요. 소멸시효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 4.3이나 5.18이나 여수항쟁 보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했어요. 그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당 사항이 뭐냐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과연 무제한이 아니에요. 양승태가 3년으로 제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민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결정을 받아가지고 3년 안에 재판을 못하고 소멸시효를 넘긴 사람은 현재 후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책이 뭐냐면 국회에서 정부에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안이 어디까지 왔느냐? 현재 한병도, 전용기, 그 다음에 이계호 3인이 발의한 배보상 특별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소위의 계류 중이에요.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몇 번 찾아가서 이번 가을 국회도 해달라니까 예산 끝나면 보자, 뭐 12월 달 보자, 차일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지금 국회에서 앞에 이의시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기 지질하여가 끝나면 3기가 과연 열 수가 있는가? 자, 이건 어느 누구도 참고하고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기를 경험하니까 알지만 3기에 정권이 바뀌어지거나 설사 정권이 안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놈이 와서 조사기간 1년 연장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 기간이 2년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 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만 이제 5,900건이 들어왔어요. 5,900건에 우리 위원장이 참여한 대로 하면 한 건도 조사 개시 결정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앞으로 어떻게 수천 건이 한꺼번에 나올까? 천만에 김감독이라는 자가 딱 이걸 지우고 있으면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일단 거기를 통과해야 전원에 올라가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시민단체가 왜 적극적인 활동을 민간인 학살을 못하느냐. 이거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에 한번 자기가 얽혀들면 자기도 빨갱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버려요. 아주 이 사람들이 여야를 망도하고 신용합니다. 아까 아침에 노무님 미군 사건을 박덕흠이라고 압도한 국민의힘에서 최고 부패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건 뭐냐면 미군이 저질렀던 범죄이기 때문에 사상 문제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미군 범죄는 미군이 하였기 때문에 폭격이 많거든요. 미군 폭격이. 그러나 한국 전쟁은 여러 번 선대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전부 보도연맹을 비롯해서 민간이나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지 않습니까?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빨갱이라는 주원 글씨를 등에다 붙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기를 죽이고 기가 죽고. 그래서 61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국 피학살가족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딱 6, 7개월 활동을 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나왔어요. 1961년 10월 20일 날 결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11월, 12월, 1, 2, 3, 4, 5, 7개월, 7개월도 활동 못했죠. 5.16이 터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만 무기징역 사형을 노려버렸죠. 그럼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나이에 철모름에 광야를 밀려나왔어요. 겨우 이것이 빛을 본 것이 DJ 정부 때 그나마
한국적인 민간 학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처음으로 수면에 올라왔는데 DJ들이 이걸 손을 못 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결국은 개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아까지 말했던 김고영 박사하고 저가 옴남부전 범국민연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회 각계 저명 인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불빛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결단성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그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임기 10개월 놔두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도 그 법이 엉터리 누더기법이라고 했거든요. 2005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 법보다 10배 후퇴한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법 가지고도 또 장난을 또 쳐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연구를 하게 되면 속에서 매일 피가 끓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이라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요. 우리의 투쟁이 결코 약하거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투쟁한 것은 멀고 험하고 역사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건 어떤 원인이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까 아침에 김 박사가 이런 설명을 했죠. 한국전쟁도 제주 4.3이나 5.18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배보다 많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을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장관이 영향을 줬어요. 과연 이 학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보상을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보상을 빼고 배상안을 8,900만 원을 제시했어요. 8,900만 원을 제시하니까는 제주 4.3에서 처음에는 약간 반대하다가 나중에 전해철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의신청 유족도 다 받고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제주 4.3 유족회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수는 자기들도 고무적이다. 하정한다 하냐 고무적인데 앞으로 유족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이 정도 끝났어요. 그럼 한국전쟁은 무엇이냐? 한국전쟁은 8,900 아니에요. 일기 때 여러분이 재판하고 패소하는 사람도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이 8,000, 돌아가신 사람 8,000, 피해자 4,000, 자식 800, 부모 형제 형제 자매 400이에요. 그 도합 1억 3,200이 배상 판결이 됐어요. 그럼 한국전쟁은 여러분들 8,900 준다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겠죠. 동의를. 또 하나 문제는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이 말을까지 할게요. 동의를 하지 않았나 하더라도 이 지금 이 건에 개입된 일기 때 먹잇감을 하이에나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지금 결정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소송하려고 또.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나오거든요. 또 한국전쟁 유족도 8,900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소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배보상 특별법이 물이 건너가는데 지금 그저께 우리 카페가 그 이런 단체 카톡 치고 회원이 590명을 돌파했어요. 굉장히 큰 카페고 하루에 구독을 많게는 400명이 올때 있어요. 그것도 평균 200명이 오는데 뭔 카페가 나왔냐면 국민 민간인 학살 6.25 전쟁 민간인 학살 국민 참여 소송단 구성해놓고 카페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 카페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앞으로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일기 때 이렇게 재판 승소했으니까 여러분 들고 일어서십시다. 여기에 관여 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경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우리나라 8도 광역시 시도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다행히 카페를 만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입수를 해서 반박 선언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카톡을 나한테 지르래요. 어떤 단체냐? 유령 단체. 그러면 이 지금 유령 단체 뒤에 그 사람이냐? 그 우리 박종래 대표가 검사를 해보니까 여자예요, 여자. 부동산 여자. 부동산 여자가 우리 카페에 짐 뒤에서 이런 거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속이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을 던질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김 박사한테 질문입니다. 진실하연에서 자료집을 배포한 Q&A, Question and Answers라는 그 민간인 학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홍보물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신청인이 가해자를 모를 경우에는 군과 경찰이라고 명기하십시오.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물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아,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에요. 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여론이 한국전쟁의 재판 때 텔레비에 나가면 꼭 한 사람이 얼마 나간 게 아니고 890억 나갔습니다. 그래요. 전체 합해가지고. 나하고 텔레비를 봤던 민간인 학살이 아닌 일반인도 뭔 저렇게 돈이 많이 나가고 내가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꼭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 민간인 학살 예를 들어 80명이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하면 120억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누면은 1억 5천 2억밖에 안 되는데도 한꺼번에